안녕하세요. 자투리 문법 강의입니다. 아는 척한다. 어떻게 띄었어야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 보조용어 띄어쓰기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글 맞춤법 5장 띄어쓰기 부문의 47항입니다.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먼저 보조용어를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어에서 용어는 활용하는 말, 즉 동사와 형용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서술격 조사, 이다까지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동사와 형용사까지만 생각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보조용어는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가 있겠죠. 동사는 동사인데 보조 역할을 해요. 그럼 보조동사.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보조 역할을 해요. 그럼 보조형용사가 됩니다. 이 두 단어는 한 단어로 인정되므로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써도 돼요. 바꿔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 붙여 쓰면 안 될 때도 있어요. 먼저 붙여 써도 되는 예입니다. 첫 번째 예문, 불이 꺼져간다. 불이 꺼지다와 불이 꺼져간다는 어면이 다르죠. 여기서 꺼지다가 본 용언, 간다가 보조 용언, 그 중에서도 보조 동사입니다. 간다의 기본형은 가다겠죠? 보조용어 가다는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도 됩니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막다가 본 용언, 내다가 보조용언, 보조동사입니다. 내다는 힘든 과정을 거쳐 끝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막는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분명 느낌이 다르죠? 보조 용어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도 됩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기본형은 도와드리다인데요. 여기서 도와드리다는 사실 항상 붙였어야 맞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도와주다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드리다는 주다의 높임말이죠. 자, 그래서 도와드리다도 한 단어로 다루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도와드리다는 항상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깨트려 버렸다. 보조동사 버리다가 나왔네요. 버리다는 본 용언의 행동이 끝났는데 그것이 아쉽거나 후련함을 나타냅니다. 깨뜨려 띄고 버렸다 되고요. 깨뜨려 버렸다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보조동사의 활용이었는데요. 지금부터 보조형용사를 볼게요. 비가 올 듯하다. 듯하다가 보조형용사로 한 단어예요. 붙였어야 돼요. 듯하다는 듯싶다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비가 올 듯 싶다.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는 비가 올 것을 추측한다, 짐작한다 이런 뜻이죠. 자, 띄어쓰기가 원칙이죠.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쓰기가 원칙이지만 이렇게 붙여 써도 됩니다. 단, 그럴듯하다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듯하다가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듯하다는 항상 붙여 써야 합니다. 그럴싸하다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예요. 자, 다음은 만하다입니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러면 그 일은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만하다는 어떤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이렇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도 돼요. 다음은 될 법하다. 법하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요. 되다라는 지금 동사 뒤에 법하다라는 보조 형용사가 왔죠. 그러면은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성쉽다. 성쉽다는 이 앞에 오는 본 용언의 상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거나 짐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쉽다. 다른 말로 성부르다라고 해도 돼요. 될성부르다 아니면 성하다, 올성하다 다 돼요. 자, 될성부르다라고 했는데요. 될성부르다는 어떤 장래성이 엿보일 때 쓰는 말이에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 있죠. 이때 될성 부르다는 한 단어로 항상 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어의 성부르다, 성쉽다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써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척하다. 척하다도 보조 형용사인데요. 이 앞에 오는 본 용언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민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처럼 꾸민다 이런 뜻이죠. 척하다, 체하다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는 척하다는
앞에서 제가 질문 드린 문장이죠.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죠.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은 아른 체하다, 아른 척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둘 다 어떤 일에 관심을 보이다, 아니면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다 이런 뜻인데 아른 체하다, 아른 척하다 이 두 가지는 한 단어로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붙여 쓰세요. 여기까지 예문을 분석해 오면 크게 두 가지 구성이 보입니다. 먼저 보조 동사를 볼게요. 꺼지다, 본 용언에 아, 연결어미가 붙었어요. 연결어미가 뭐예요? 말 끝에 오는 어미인데 그 중에서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말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문장을 끝내버리는 종결어미,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성어미입니다. 자, 그 중에 연결어미 아어가 붙었고 그 다음에 보조 용언이 왔어요. 아어는 연결어미인데 앞말에 앞에 붙는 말에 아나 오 양성 모음이 있으면 아가 오고요. 그게 아니면 어가 옵니다. 모음 조화 현상이죠. 여기서 아와 어는 이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 형태는 한 형태소가 주위 환경을 따라 바뀐 모양을 말해요. 자, 그래서 꺼지에 어가 왔고 어에 지 두 가지가 모음 축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꺼져가 됐고요. 그 다음 간다 보조 동사가 왔네요. 다음 막아낸다를 분석해 볼까요? 막다의 여간 막을 보면은 아오 지금 양성모음 아가 있죠? 그래서 어가 아니에요. 막아낸다 아니고 막아낸다. 아가 와야 합니다. 연결어미 아 왔고 그 다음 보조 용언이 왔습니다. 도와드린다 역시 돕다에 활용해서 아가 결합한 형태예요. 돕다는 비읍 불규칙 활용으로 원래 비읍은 우로 바뀌지만 돕다와 곱다 이 두 가지 단어만 예외적으로 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와 해서 합쳐져서 도와드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다도 깨뜨리다에 어미 어가 붙었어요. 깨뜨리 리에 지금 양성모음이 없죠. 그래서 어가 왔고 리어 축약이 일어나서 깨뜨려가 되고 보조용언 버리다 갔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 뽑아냈죠. 본 용언의 어미 아어 그 다음 보조용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쓰이면은 보조용언을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조 형용사입니다. 자, 올 듯하다, 오다라는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왔어요.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미입니다. 원래 관형사가 아닌데 관형사형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오다는 동사지만 뒤에 오는 말을 꾸밀 수 있게 올로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듯하다가 붙었는데 듯하다는 어때요? 의존 명사죠. 여기에 전미사 하다가 결합했어요. 전미사의 대표적인 역할, 품사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미사가 결합해서 의존 명사였는데 듯하다는 뭐예요? 형용사가 됐어요. 자, 이런 구조예요. 다음으로 할만하다 볼게요. 본 용언 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 왔죠? 역시 의존명사 만, 그 다음에 하다의 결합입니다. 될 법하다 마찬가지죠. 아는 척한다 역시 같은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올성 쉽다만 다른데 여기는 하다 대신에 쉽다 온 것만 달라요. 자, 그리고 아는 척한다에서 는도 리을처럼 관형사형 어미예요. 알다 대신에 아는으로 활용해서 꾸며주고 있죠. 자, 이렇게 두 번째 경우를 정리해 보면 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오고 의존명사의 하다 또는 쉽다의 조합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붙였음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예문에 없는 하나의 경우가 또 있어요. 직하다인데요. 가능성이 많다는 뜻을 더해주는 보조 용언입니다. 직하다 앞에는 명사형 어미, 미음이나 음이 와요. 예를 들어서 속다라는 동사 있죠. 여기에 명사형 어미 음을 붙여요. 그러면 소금이 돼요. 여기에 직하다를 붙이면 소금직하다가 됩니다. 속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이겠죠. 직하다 역시 이 두 경우처럼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한 단어로 굳어진 단어는 항상 조심해야겠죠. 대표적으로 들음직하다, 먹음직하다,
믿음직하다, 그럼직하다, 보암직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말은 전부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붙여 쓰시고요. 다만 먹었음직하다는 어때요? 과거형의 선어말 어미 엇이 지금 먹 뒤에 왔죠. 그러면 이건 한 단어를 지금 활용한 게 아니라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먹었음직하다는 먹다와 직하다 두 단어를 결합한 거예요. 한 단어로 굳어진 먹음직하다를 과거형으로 쓰면 먹음직했다가 되죠. 먹었음직하다는 먹었음과 직하다로 띄어쓸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구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조용어는 앞말과 붙여 쓰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은가, 는가, 나, 을가, 지 이런 종결어미가 있으면 그런데요. 종결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을 끝내는 어미예요. 그래서 이를 구분하고자 반드시 보조용어를 띄었습니다. 자, 한번 예문을 보면서 봐볼게요. 책상이 작은가 싶다. 자, 작은가 싶다. 작은가, 여기 가, 은가가 종결어미예요. 그 뒤에 보조 형용사 싶다가 왔죠? 반드시 띄어야 해요. 여기선 붙이면 안 됩니다. 갈까 보다 역시 까, 을까가 지금 종결어미예요. 반드시 띄어야 합니다. 밥을 먹나 보다. 여기 나 역시 종결어미로 반드시 띄어야 해요. 힘들겠지. 자, 종결어미죠. 지. 여기 뒤에 보조용은 반드시 띄어야 해요. 자, 붙였음을 허용하지 않는 예시였습니다. 자, 그것과 반대로 항상 붙여 써야 하는 보조용언도 있어요. 바로 지다와 하다인데요. 둘 다 앞에 아어 연결어미가 옵니다. 자, 아어 지다는 동사, 타동사나 형용사가 자동사처럼 쓰이게 해요. 아어 하다는 형용사가 타동사처럼 쓰이게 해요. 자,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랑 비슷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붙였습니다. 낙서를 지운다. 낙서가 지워진다. 비교해 볼까요? 낙서를 목적어가 사라지고 지우다에 아어를 붙여서 자동사처럼 쓰고 있어요. 낙서가 지워진다. 자, 이 예문 역시 아기가 예쁘다랑 비교해 볼까요? 예쁘다 형용사인데요. 아기를 예뻐한다. 즉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처럼 쓰였어요. 이렇게 지다 하다는 항상 붙여 써야 해요. 자, 여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이 앞에 구가 결합할 때는 띄었어요. 구는 뭐예요?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한 덩어리예요. 자, 먹고 싶어 하다. 어하다 있죠? 어하다. 자, 먹고 싶어. 이게 한 단어가 아니죠. 먹다와 싶다 두 단어예요. 이렇게 구에 결합할 때는 붙여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띄어 써야 해요. 보조용언 뒤에 나오는 하다를 반드시 띄어야 해요. 자, 붙여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어하다가 뒤에 오는 말에만 결합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아어하다는 이 구 전체에 결합한 형태죠. 그래서 오해를 피하고자 반드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에 들어하다. 마음에 들다 보세요. 마음에 들다. 구예요. 단어 두 개 합쳐진 구예요. 자, 그래서 붙였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하다를 띄었습니다. 내키지 않다. 내키다 않다. 이것도 두 단어죠. 자,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맞득지 않다. 맞득하지 않다의 줄임말이죠. 이 역시 구예요. 그래서 하다를 반드시 띄워주셔야 해요. 이렇게 아어하다의 예외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다만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용언인 경우 이거는 파생어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띄어쓴다. 즉 붙였음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 예문을 볼게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듯하다. 자, 듯하다가 아까 보조형용사라고 했죠. 다시 없다가 뭐예요? 합성용언이에요. 다시와 없다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붙여 쓰지 않아요. 이걸 붙여 쓰면 너무 형태가 길어져요. 그래서 읽을 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띄워줍니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이건 어떤 경우예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예요. 자, 듯하다가 한 단어였는데 듯이 의존명사라서 뒤에 조사가 붙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뒤에 하다를 반드시 띄었습니다.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건 어떤 예시예요? 덤벼들다가 합성 용언이죠. 덤비다, 들다. 자, 그래서 보아라를 반드시 띄워줍니다. 잘난 체를 난다. 자, 체하다였는데 조사 붙었죠. 자, 그럼 띄워줍니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이건 어떤 예예요?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예요. 앞말. 놀다. 놀다라는 본 영언에 조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보조 용언을 띄워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띄어쓰기 생각하면 보통 조사를 경계로 띄어쓰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을 때 띄었어야 함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보고. 자, 읽어보고 원래는 붙여 써도 되지만 도가 들어왔어요. 앞말에 조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보조용언 보고 뒤에를 띄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다른 예문으로 먹어도 보았다. 왜 틀렸죠? 먹어보다가 아니라 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띄었어야겠죠. 읽어는 보았다. 조사 는이 들어왔어요. 앞말에 조사가 들어왔어요. 띄어야 합니다. 쫓아내버렸다. 붙였으면 안 되죠? 조사는 없죠. 자, 쫓아내다가 뭐예요? 합성 용언이에요. 그래서 버렸다를 띄었어야 합니다. 매달아 놓는다. 매다와 달다. 합성 용언이에요. 매달아 놓다. 매달다. 합성 용언이에요. 자, 그래서 매달아 띄고 놓는다로 가야죠. 집어 넣어둔다. 집다와 넣다. 합성 용언이죠. 파고 들어본다. 파다와 들다. 역시 합성 용언이고. 공부해 보아라. 공부해. 기본형 공부하다죠. 자, 공부하다는 명사 공부에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하다가 붙었어요. 파생어예요. 파생어도 여기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보조용언 띄워주어야 합니다. 띄어서 공부에 띄고 보아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띄어 쓴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형태가 짧으면 어때요? 꼭 띄어 쓸 필요가 없겠죠. 자, 나가버렸다 보세요. 나가다가 본 용언인데 분명히 합성어예요. 나다와 가다 합성어예요. 자, 근데 활용했을 때 아어가 결합했을 때 이음절이에요. 기준은 이음절이에요. 이음절일 때는 이렇게 띄어 써도 되지만 붙여 써도 됩니다. 짧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빛내준다. 빛과 나다. 이것도 분명히 합성 용언인데 이음절이죠. 활용형이 이음절이에요. 그러면 붙여 써도 됩니다. 자, 구해본다 볼까요? 구하다가 기본인데 구할 구라는 한자어 어근에 하다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예요. 자, 구해가 활용형인데 이음절이에요. 자, 그러면 띄어도 되지만 붙여 써도 되겠죠. 더하다. 더하다 역시 더와 하다의 합성 용언인데 이것도 활용형이 이음절이에요. 그래서 뒤에 주다, 보조용언 주다가 왔는데 띄어도 되지만 보조용언을 붙여도 됩니다. 자, 읽은 채를 한다. 이게 왜 틀렸죠? 자, 채하다는 보조형용사로 한 단어였지만 채 뒤에 조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띄어야겠죠? 올 듯도 하다. 듯하다 한 단어였지만 도 왔으니까 띄어야 되고요. 결을 많은 하다. 많하다에 은이 왔어요. 띄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경우가 남았어요. 마지막 경우 뭐예요? 바로 보조용언을 거듭해서 쓸 때예요. 보조용언을 꼭 하나만 쓰라는 법은 없죠. 적다, 두다, 많하다. 적다가 본용언, 두다, 많하다가 보조용언이에요. 이렇게 거듭 나타날 때는 앞에 보조용언만 본용언에 붙였음을 허용합니다. 맨 처음 나온 원칙이죠. 앞에 것만 붙였음을 허용해요. 뒤에 거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이걸 다 붙이면 또 형태가 너무 길죠. 그래서 앞에 것만 허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띄어도 되고 앞에 거 붙여도 돼요. 읽어볼 만하다 역시 읽다, 보다, 만하다.
자, 보조용어 2개 나왔네요. 앞에 거 붙여도 되겠죠? 되어 가는 듯하다. 되다, 가다, 듯하다. 자, 가다가 지금 보조용언이에요. 진행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 앞에 거랑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다 붙이는 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조용어 띄어쓰기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